소득 1억 원인 분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지금까지는 최대 5억 9,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7월부터는 5억 7,400만 원으로 2천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월소득 80만 원인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게는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저소득층 여러분의 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대출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대출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 DSR이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DSR은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을 뜻하는데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돈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현재 1금융권에서는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DSR이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대출 한도를 미리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월 50만 원씩 갚을 수 있어도 금리가 오르면 상환 부담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금융기관은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서 이 정도 금리일 때도 갚을 수 있는가를 보고 대출 한도를 정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1단계는 2024년 2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했고 2단계는 9월부터 신용대출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에서는 사실상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3단계의 주요 변화를 보면 첫째로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은행권뿐만 아니라 상호금고,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에도 적용됩니다. 둘째로 스트레스 금리가 기존 0.75%에서 1.5%로 2배 높아집니다. 셋째로 혼합형이나 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도 상향 조정됩니다. 구체적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소득 1억 원인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30년 만기, 금리 4.2%로 받는 경우를 보면 3단계 적용 이전에는 최대 5억 9,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후에는 5억 7,400만 원으로 대출 한도가 2천만 원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연소득 5천만 원인 경우는 어떨까요? 변동형 대출을 받는다면 3억 원에서 2억 9천만 원으로 1천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혼합형의 경우 3억 1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1,700만 원 정도 감소합니다. 신용대출도 영향을 받습니다. 소득 1억 원인 차주가 5년 만기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변동형이나 3년 미만 고정형은 1억 5,200만 원에서 1억 4,800만 원으로 400만 원 줄어들고 3년에서 5년 사이의 고정형은 1억 5,400만 원에서 1억 5,100만 원으로 300만 원 감소합니다. 그런데 월소득 80만 원 정도인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의 상황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월소득 80만 원 수준에서는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신용대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둘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 애초에 대출 한도 자체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트레스 DSR은 상대적으로 고액 대출을 받는 차주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저소득층의 경우 오히려 정책대출이나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대출들은 DSR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대출 심사가 더 까다로워지고 제2금융권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에서도 대출 조건이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고 같은 제2금융권도 이번 3단계부터 스트레스 DSR을 적용받게 됩니다. 저소득층이 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서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여기서도 대출 심사가 더 엄격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정부는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2025년 6월 30일까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입주자 모집 공고가 완료된 건은 2단계 기준이 계속 적용됩니다. 또한 지방주택담보대출의 경우 6개월간 적용을 유예하여 기존 0.75%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5년 내 최고금리와 현재 시점 금리의 차이를 기본으로 하되 하한은 1.5%, 상한은 3%로 설정됩니다. 2025년 6월 예상 기준으로 보면 과거 5년간 최고금리가 5.64%였고 현재 금리가 4.51% 정도로 예상되어 그 차이인 1.13%포인트보다 높은 하한금리인 1.5%가 적용됩니다. 혼합형이나 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 대출에서 5년 미만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혼합형의 경우 기존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60%만 적용했지만 3단계부터는 80%를 적용합니다. 주기형의 경우도 30%에서 40%로 상향됩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정책대출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위한 정책대출은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이나 구입자금, 신혼부부나 청년을 위한 특별대출 상품 등을 먼저 검토해보세요. 둘째, 서민금융진흥원의 상품들을 확인해보세요. 햇살론, 새희망홀씨 같은 서민금융 상품들은 일반 은행 대출보다 심사 기준이 완화되어 있고 금리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셋째, 신용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만큼 신용점수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휴대폰 요금, 카드 대금 등 작은 금액이라도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넷째, 대출이 필요하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제도 변화로 인해 대출 심사가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여러 금융기관을 비교해보세요. 같은 조건이라도 금융기관마다 심사 기준이나 금리가 다를 수 있으니 꼼꼼히 비교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곳을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리한 대출은 피하시라는 것입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 해서 억지로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으시면 오히려 상환 부담만 커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무리 없이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보면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이 저소득층에게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 시장 전반이 보수적으로 변하면서 금융기관들이 더 신중하게 대출 심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책대출이나 서민금융 상품 등을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금융정보에서 소외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변화를 미리 알고 준비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 개인별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나 이미 경험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